있습니다. 자, 오늘 대리점 창업 설명인데요. 주관사는 주식회사 바른렌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플래너시든 또 우리 대리점 창업을 하셨든 위탁 판매사님들이시든 여러분들은 더 바른과 계약을 하신 거고요. 오늘 설명에는 더 바른하고 좀 별개로 주식회사 바른렌탈이라고 하는 렌탈 전문 회사의 대리점 창업 설명회를 보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더 바른이든 바른렌탈이든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하셨을 때 이 창업의 아이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쓰시는 다양한 상품들이 제조산업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과연 이 아이템이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로움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발 제가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마인드로는 창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소비자들은 첫 번째로 가격이 중요하죠. 가치보다는 가격이 중요해요. 우리는 요즘에 가성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성비로만 접근을 하면 창업 시장에서 아무런 기회가 보이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5억, 6억이 넘는 자동차를 못 사서 안다입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면 어디 가서 5억, 6억짜리 차를 팔아? 포항에도 몇 대 있더라고요. 그 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그것을 필요하게 만들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는 없는 시장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이미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눈으로 오늘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보통 이 바른렌탈 설명을 할 때는 제가 한 30분, 20분이면 설명이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작 33만 원의 창업 비용으로 라떼 뭐 30잔, 50잔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비록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서 오늘 창업 설명회를 조금 시간을 길게, 그렇다고 너무 길게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드림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는 자세 교정용 건강 제품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차 되어졌고요. 이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른 자세와 관련된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리소스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의 이제 기본적인 업무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스타라는 회사에서 생산을 담당을 이제 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에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가 살아있는 한 이 제품의 기획 개발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의 접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시면서 이 창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때 미래 먹거리까지 저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겠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오늘 창업 설명회는 조금 이제 길기 때문에 제가 호흡을 좀 빠르게 갈게요.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창업을 여러분이 이제 할 때 아이템이 중요한데 이 아이템의 향후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좀 볼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옷 파는 사람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착각하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옷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헬스케어 시장을 앞으로 장악해 나가야 되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라는 건 건강관리 산업을 이제 영문화한 건데요. 그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고, 세 번째는 그러면 렌탈은 이 헬스케어 아이템과 어떻게 접목되어져서 우리에게 니즈를 창출해 낼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만 걸을 수 있고 바른 자세로 생활할 수만 있어도 우리의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아이템이 없는 거죠, 아직은. 그렇죠? 자, 2015년부터 19년 4년간의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입니다. 해마다 이 척추 질환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척추 질환자의 연령인데요. 10대에서 19세, 즉 청소년이 40.2%, 20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이 16.3%, 그래서 10대부터 30대의 젊은 층이 56%, 그래서 약 60%에 육박하는 척추 질환 환자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 아픈 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이 드셨으니까. 근데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가고 진료를 받냐 이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대 중에서 남녀의 성비를 보면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척추 질환 발병률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 아니면 동생들, 앞으로 모든 학생들, 이 젊은 층들이 척추 질환에 노출이 돼 있다는 건 이건 국력 손실이죠. 우리나라가 생산성을 높여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일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병원을 다니고 생산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GDP가 떨어지죠. 국내 총생산량이 떨어지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저출산이에요. 출산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이 아파요. 누가 일합니까? 여러분들 60대, 70대가 돼서도 계속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난 그래도 평생 누군가를 도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 문제의 해결책을 맡기거나 기대할 겁니까? 이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당장에 허리 한번 아파보셨습니까? 허리 아프면 외출조차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움직이거나 활동하지 못한다면 그 돈 누구에게 줄 겁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저희는 2011년 많은 사람들이 이 허리, 무릎, 목, 어깨, 각종 관절과 관련된 이걸 근골격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근골격계 질환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미리 바른 자세를 만들어서 근골격 질환을 예방하는 것. 우리가 손 읽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두드림 크리에이티브가 출범했고 처음엔 자세 교정용 의료기기를 주로 만들어 오다가 이제 모든 생활 전반에서 우리의 삶이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스처 웨어로서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의 자세 교정용 건강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죠. 그렇게 두드림이 걸어왔습니다. 저희는 10년을 오로지 바로 우직하게 바른 자세 만들기, 그 외길 인생만 걸어왔어요. 화장품도 모르고요. 약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냥 딱 한 가지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근간은 골반이고 척추의 균형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에 달려있는 이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천연 복대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우리는 전문 용어로 코어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제품명의 이 중심 제품은 코어 셋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는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병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척추 재활 여러 가지 근골격 통증을 관리하는 센터들도 많이 있는데 너네가 뭘 가지고 이 아이템을 사람들에게 알릴 거냐? 라고 하니 막막한 거예요. 제품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서 입지 말라 하더라. 몸을 조이면 안 된다더라. 등등 각자의 편협된 시각으로서 전문가의 권위로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다소 편파적인 입장에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른 자세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등받이에서 허리를 잠깐 떼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몸의 코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코어를 깨우세요. 코어를 세팅하세요. 그게 바른 자세를 만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호흡을 바꿔야 됩니다. 깊이 있는 호흡을 하셔야지 현대인들은 뭔가에 쫓겨요. 여기 오실 때도 시간 맞추는데 쫓기셨죠? 그러니까 두근두근해. 항상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야.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피가 막 항상 몰리고 두통이 생기고 항상 예민하고 혈압이 높고, 그죠? 그게 현대인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짧습니다. 결국은 호흡이 짧으면 몸 안에 있는 코어, 횡격막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가 항상 어떻게 됩니까? 굽어있죠. 자신감도 없고 생활력도 떨어지고 모든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부터. 학교에서 강의해달라면 학교에 가고요. 구청에서 해달라면 구청에 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사람이 모여있는 데 가면 우리 제품 얘기 안 합니다. 왜 바른 자세를 해야 될까요?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희 대신 이런 기업들이 돈을 써서 바른 자세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컵을 채워가 있고 이렇게 밴드형 제품이 있고 조끼처럼 입는 제품이 있고 이렇게 누워서 하는 제품이 있고 이게 다 뭐 하는 거라고요? 바른 자세 만들어준다고 하는 제품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방금 앞전에 보여드렸던 예시 4가지. 여러분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쓰신다면 바른 자세 제품에서 검색해보면 약 3만 건이 넘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제품들도 포함해서 과연 24시간 동안 내 자세와 내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 창업하러 오셨잖아요. 내가 상대할 경쟁사들이 어떤 제품인지 알아야죠. 저는 이미 다 분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분석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그 제품들의 단점을 제가 찾았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24시간 착용이 안 되는 거예요. 컵을 의자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종일 들고 다니면서 앉는 데마다 다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물론 필요하면 알겠죠. 근데 컵을 후기를 보니까 한 달 이상 쓰는 분이 별로 없더만요. 중고나라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근거리 당근 시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싸게. 이 제품들이 싼 제품들이라고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효용성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닥터 코어셋이 그들과 차별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닥터 코어셋은 단순한 닥터 코어셋이 아니라 특허받은,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제품을 입는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등받이 떼세요, 다리 꼬지 마세요, 허리 펴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바른 자세를 입읍시다. 이 한마디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바른 자세를 입지 않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특허들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척추를 교정해주는 특허. 어디를 교정해준다고요? 여러분 척추가 어디입니까? 척추가 어디죠? 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우리 몸의 기둥, 그죠? 두 번째, 골반을 교정해주는 특허가 있어요. 골반은 뭐죠? 네. 우리 몸의 보행, 걸음걸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을 보호하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 몸의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고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고 우리 몸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것이 골반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 바로잡는데, 자, 여기서 교정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업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저는 특허적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특허
특허는 뭡니까? 특허가 뭐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들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서 그 수많은 기술들이 다 특허를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번호를 눌러서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페이스 아이디나 홍채로 잠금을 해제하죠. 자, 이 기술 누가 갖고 있을까요? 1번 삼성, 2번 아니면 개인 누굴까요? 네, 둘 다 맞는데 결국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습니다. 연구원이 있겠죠. 결국은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를 줬고 그 기술체가 여러분들 제품을 쓰고 있는 이유이라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이 제품 비싼 거 몇백만 원짜리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입는 바른 자세를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척추를 바로잡으려고, 잘못된 골반을 바로잡으려고, 세 번째, 어깨 및 상체 자세를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네 번째, 휜 다리 바로잡으려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걸음걸이를 바로잡으려고 보행 교정이 가능한 압박 의류, 하이로 특허 등록이 또 되어져 있죠. 네 가지 특허가 있는 거예요. 어깨부터 무릎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네, 사랑스러운 특허인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가수도 계신데 제가. 네. 그래서 중국에 저희가 또 이렇게 식용질환 특허를 또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추론되어 있는 특허가 한 2개 정도 더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든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품의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좀 고객한테 뻘쭘해지잖아요. 아, 이렇게 어필을 못하겠어. 근데 특허 기술이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편리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홍채에 등록이 되는지 알 필요도 없어. 그냥 홍채에 등록해서 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특허 공부를 통해서 창업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자료들을 좀 철저하게 검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드리면 맨 하단 문장만 잠깐 읽어볼게요. 골반 교정용 속옷으로 척추 및 코어 근육을 강력히 지지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척추 및 골반을 바르게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까?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죠. 저기에 논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 및 상체 자세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제품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되어지고 있고 의료인들이 이 제품을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이건 저희가 이제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척추 측만증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가 된다. 어떤 시로스 운동이라고 측만증 환자들을 교정하는 운동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과 도수 치료와 88 코어셋을 착용한 사람이 우리 다 코어셋은 동일하니까 코어셋을 착용한 사람 세 그룹이 어떻게 척추 측만증의 효과가 좋을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시로스보다 좋다. 시로스가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척추 질환자가 있으시면 시로스 운동 꼭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의 결과는 시로스 운동보다 더 좋다. 뭐가?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셀체험병원하고 또 공동 인상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셀체험병원에서는 치료를 환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약간 이걸 얘기해도 될까? 여러분들 마라톤 좋아하십니까? 뭐 마라톤 안 좋아하셔도 뭐 올림픽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마라톤이잖아요. 꽃입니다. 올림픽에. 우리 그 봉다리 이봉주 선수 아십니까? 네, 이봉주 선수가 셀체험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그 이전에 지금 코어셋을 착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과 프로 선수들도 앞으로 우리 닥터 코어셋을 치료에 활용할 수밖에 없고 예방 관리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 네. 여기 들으신 거는 아직까지 이제 언론에 나온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뭐 이봉주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분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지켜주실 분들이라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가올 신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자세 교정과 관련된 아이템을 저희가 생산해 왔다면 향후의 신년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얻어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과값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화해서 좀 유용한 정보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지기 위한 컨텐츠들을 좀 개발하고자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컨텐츠가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좋은 걸 사도 여기 안에서 볼거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써요, 안 써요? 안 쓰겠죠. 결국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도 앞으로 이렇게 빅데이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모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내가 옷을 파는 사람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헬스케어 전문가가 되는 거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바른 자세를 고객에게 케어할 수 있는 습관 교정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창직과 창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고 지금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제 오늘 만난 것뿐이에요. 오늘 빅뱅의 태초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오늘 여러분들의 세계관에서 인생관에서 펼쳐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지장성과 아이템. 이 아이템의 강점은 뭐냐? 있는 바른 자세는 강력한 특허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경쟁사들 제품에도 없는 그냥 입어! 잔소리 말고 척추 문제 있어? 입어! 골반 문제 있어? 입어! 어깨 아파? 입어! 바른 자세 입어 그냥. 용 쓰지 말고 돈도 많이 낭비하지 말고, 그죠? 강력한 특허 기술력. 두 번째는 그로 인한 드라마틱한 비포 애프터. 입는 바른 자세는 입기 전과 입고 난 이후로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 입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안 입은 사람은 입는 사람에게 항상 해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젊어져? 너 왜 그렇게 이뻐져? 너 그렇게 왜 나이를 안 먹어? 왜? 입어요 그냥 열심히. 네. 열심히 그냥 입으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너하고 나는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거 뭐 있어요? 나는 입었고 넌 조금 잃었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 늙고 싶다면 지금이죠. 지금. 세 번째는 지속적인 논문과 임상 연구 진행하죠. 여러분들에게 사업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 시대 저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목 놓아서 외치는 게 뭡니까? 바른 자세 좀 하자. 허리 좀 안 아프게 하려면 운동도 좀 해야 된다. 좀 움직여야 된다. 이 얘기를 생로병사에서 일속하더만요. 그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입자. 바른 자세 입자. 근데 아무거나 입지 말고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입자. 요거죠. 이게 새로운 대안이고, 그리고 저희는 광고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광고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10년을 해왔는데 다른 회사들이 사라졌지만 저희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알아서 저희 아까 산학협력식 그 헤럴드의 언론사에서 이제 인터뷰했잖아요. 정말 좀 머쓱하긴 한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 원장님이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신데 저희가 저분하고 저 산학협력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분이 우리 시간에 다 맞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딜레이가 됐지만 아무튼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전문가들이 알아보는 상품이면 진짜 아닙니까? 지금도 긴가민가 하세요. 전문가들도 알아보고 있는데. 여섯 번째는 이게 단순한 건강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과 연관된 뷰티 시장과도 접목할 수 있고 건강관리 시장과도 접목할 수 있고 치료 시장과도 접목할 수 있고 헬스케어, 피트니스 시장과도 접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접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유기적인 호환성이 있는 겁니다. 어디랑 또 엮여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온 오프라인으로 지금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카메라로 하고 있는데 줌을 통해서 지금 여기 못 오신 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이 언택트 비즈니스의 장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여러분들의 시간, 공간, 열정, 자본금, 창업 비용, 내 스케일,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창업이 가능하다. 나 그냥 33만 원에 렌탈 창업만 하겠다, 대리점만 하겠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판매도 겸하겠다, 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챕터 1,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아이템인지 계속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안 입어보면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이 고객이 입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사업은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물론 관리해야 되고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죠. 자, 이제 창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가 창업하는 건 결국 이윤을 얻어야 돼요. 돈 못 벌면 창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 쓰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죠. 물론 게으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으르면서 부자 되겠다는 욕심 많은 사람들도 간혹가다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실은 바탕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린 이걸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부자의 마인드셋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부자가 돼요. 아직까지 하루 종일 A to 5, A to 10까지 12시간, 14시간, 15시간 일에 매몰되어 있는데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부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많은 일반 90%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토요일 날 오셨다는 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다른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금융연구소의 2017년 부자 보고서입니다. 한국에.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적당히 일하고 즐기기다. 자,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어떻습니까? 적당히 일하고 즐기기 맞습니까? 근데 적당히 일하고 싶은데 카드 빚을 갚아야 돼. 대출금 갚아야 돼. 주택담보대출 갚아야 돼. 뭐 한다고 우리 남편이 저지른 일도 막아야 돼. 막 이런 정말 가정사가 다양합니다. 일하고 즐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은퇴자와 출근을 제외한 부자들의 하루 근로시간 평균 6시간이며 여유 시간은 4시간이다. 실제 맞아요. 여유 시간이.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건 기본이고, 근데 진짜 부자 아닌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늘 바쁩니다. 늘 쫓겨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간 부자를 좀 꿈꾸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시간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좀 6일째, 제 복장이 좀 이렇는데요. 6일째 지금 이렇게 전국을 좀 돌고, 전국이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포항, 경주, 부산 이 정도지만 이렇게 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있는 근거리에서 또 만날 수가 있고,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근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창업 많이 하시면, 저는 큰 돈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여러분들 도울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미 많은 돈을 벌었고 그 기회를 우리 사장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10년 전은 어떠셨습니까? 2021년인데 2011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내 자산은 얼마였고, 부채는 얼마였고, 내 그때 당시에 삶의 질은 어땠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가 잠깐 목을 죽일 동안. 그때와 지금 내가 똑같다면 우리는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도 바빴고 10년 뒤도 바쁘고 그래도 마이너스고 지금도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것 같죠? 우리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네.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눈치가 빠르시군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금리는 떨어지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 물가가 또 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년 전의 물가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그때는 100만 원으로 좀 살 게 있었어. 근데 지금은 100만 원으로 살 게 없어.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내 급여는 변하지 않고 내 소득은 변하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저희처럼 노마드한 비즈니스를 꿈꾸신다면 이제 이 렌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요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이제 렌탈은 하나의 소비 트렌드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건 사는 거 아니면 빌려서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비를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렌탈 같이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만큼 돈을 과금하는 구독 경제의 시장이 지난해 93억 달러 몰렸다. 예, 뭐 이런 얘기인데요. 구독 경제 관련해서 스타트업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기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 전망과 우측은 국내 렌탈 시장 전망인데 어떻습니까? 우상향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전 세계 구독 경제 시장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은 렌탈인데 렌탈도 어떻습니까? 점점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있고 렌탈하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렌탈 시장이 자꾸 크지? 렌탈 안 하던 것들이 렌탈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에 렌탈 뭘로 했습니까? 정수기 했죠. 그러다가 가전제품 하죠. 지금은 침대도 하죠. 자동차도 하죠. 오만 것들이 다 렌탈을 합니다. 그렇게 렌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3조 원 시장이었는데 렌탈 시장이 10년 뒤에는 지금 25조 9천억이 됐고 지금 2021년이죠. 100조가 넘습니다. 렌탈 시장이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되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비대면을 요구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다 렌탈 신청하거나 빌려 쓰거나 바꾸거나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사회는 인류는 더욱 불멸성을 추구한다. 즉 죽기 싫은 거,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인간의 공성이 강화되고 대부분의 혁신적 산업혁명은 인간 중심으로 추구되며 결국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이 호모데우스의 핵심이에요. 건강이 중요하구나. 이 얘기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시장에 있는 겁니까? 헬스케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장은 헬스케어 시장이에요. 우리는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저거 파는 사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포지션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바른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해줄 수 있는 나 자신의 플랫폼인 겁니다. 나는 렌탈도 줄 수가 있고 원한다면 판매도 할 수 있고 창업하는 사람에게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중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사업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시대, 빅데이터와 AI 시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예가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건 마지막에 다시 다룰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고객들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렌탈을 내가 왜 창업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있는데 81년생부터 96년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해요. 이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고객의 입장을 모르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2%예요.
1098만 명이에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그 중에서 55%가 넘어요. 이 밀레니얼 세대의 1,000명, 21%는 그 중에 50% 이상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에요. 독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기업이 경제연구소 다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 패턴, 소비 패턴, 금융 경제 패턴, 건강관리 패턴, 의료 데이터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움직임까지 다 파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땡 처리할 때 지갑을 기꺼이 여는 것 같이 그게 다 마케팅 장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278만 원이에요. 자, 어느 정도 수입도 괜찮단 말이죠. 이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개인화, 남들과 같은 거 싫어, 개성이 중요하고 스마트폰 활용이 우리들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제 네이티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소통의 도구인 거고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따져서 소비하지만 한번 꽂히면 비이성적인 소비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푸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걸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런 걸 주저없이 하는 용기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돈 쓰는 걸 주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 윤리 이런 게 중요합니다. 뭐 불평등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평등을 주창한 정부를 찍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Z세대가 있어요. 밀레니얼 다음이 Z죠. Z세대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출생했는데 이들은 646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진짜 디지털 세대예요. 컴퓨터에 둘러싸여 있고 인터넷이 기본이죠. 제품 구매 등 집안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차 산대. 그러면 누가 결정에 참여합니까? Z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사는 거 막 뭐 독려하고 아이디어 내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입김이 세다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화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가 보편적인 소통 도구예요. 얘네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틱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걸로 소통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영상으로 보내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짧은 동영상 소통, 일상생활의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조카분들하고 식사를 하면 뭐부터 합니까? 근데 요즘에 재밌는 건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다 카메라 보내시더라고요. 네, 어디 가시면. 이게 이제 세상이 변하는 거죠. 유행에 극도로 민감해.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조금만 해도 불이다라고 합니다.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불매운동, 사회운동의 캠페인에 막 참여합니다. 야, 이 기업에 어떤 착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즘에 돈줄 낸다고 합니다. 돈으로 혼줄 낸다. 이 기업 사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돈줄 낸다고 하더라고요. 혼줄 내는 게 아니고 이 기업 살려줘야 돼. 돈을 막 푸는 거야. 야, 이 기업 너도 가 하는 거예요. 돈으로 혼분형을 내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이거지. 네.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빅 4세대가 5,300만 명의 인구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Z세대 이렇게 우리가 엮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객들이 전혀 다른 외국인과 같은 문화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같은 방식으로만 내가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소수의 시장, 소수의 시장, 소수의 시장, 소수의 시장을 내가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과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가니까 딴 사람이 어딘가 가서 어딘가에서 계약을 했어.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렌트, 고가의 수입차가 꾸준히 왜 증가하죠? 렌탈이 되기 때문이죠. 누가 일시불로 차를 요즘에 삽니까? 다 렌탈 리스 되니까 이거 사지.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렌탈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H&M이라고 하는 스파 브랜드가 있어요. 스파 브랜드라는 건 유행을 빨리 바꾸는 의류 브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H&M에서는 면접자들에게 양복을 면접 보는 거나 뭐 중요한 양복 입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이 렌탈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이거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물건 파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시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시장을 개척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인식평가인데요. 렌탈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79.5%는 굳이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더라도 기능이 좋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즘에 과거에 비싸서 엄두를 못 냈던 제품들을 렌탈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좋다가 72%예요. 나는 기회가 된다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렌탈 서비스로 이용해볼 의향이 있다. 79.2%. 85.9%가 상품에 한정됐던 렌탈 서비스가 다양한 지금 품목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분위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렌탈 상품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가 85%예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모두가 우리가 어울려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번 보니까 렌탈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자 소비 패턴이 되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렌탈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48.9%.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합리적으로 무리하게 뭔가를 막 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는 내가 그냥 달달이 내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쓰고 뭐 기변도 하고 기계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알량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래서 렌탈을 많이 해왔고 많은 수입차도 많고 가전제품도 좋은 거를 바꾸고, 코로나 때 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재난지원금도 줬고 여러 가지 돈도 풀고 대출도 막 해주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뭘 했죠, 그 사람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여행도 돈에 안 써. 그러니까 우리 TV 바꾸자. TV 받고, 차 받고, 뭐 가전제품 받고, 옷 받고, 배우자는 못 받고. 이때 좀 많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바른 렌탈은 2021년 4월 5일 날 세상에 바른을 심다라는 컨셉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지속 가능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뭐냐? 고객의 불편함과 습관을 바꾸는 기업만이 살아납니다. 스마트폰이 2G폰, 폴더폰 쓰던 사람들의 습관을 바꿔놨어요. 왜? 여기서 뉴스도 볼 수 있어, 드라마도 볼 수 있어, 친구랑 통화도 할 수 있고, 여행 사이트 예약도 할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다시 2G폰 쓰라면 쓰시겠습니까? 여기 난 싫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진심입니까? 왜 싫죠? 불편합니까? 그럼 바른 자세로 돈 못 보시겠네요. 돌아가면. 그 다음 에어팟은 뭡니까? 원래 우리가 CD 플레이어 음악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죠? 마이마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워크맨. 근데 저때 저게 뭐가 나왔죠? MP3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음악 뭘로 듣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듣죠? 이게 다 합쳐진 거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요즘에 누구랑 만날 때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젊은 세대들은 전화해 안 합니다. 카톡해 합니다. 카톡은 소통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참 좋더만요. 공짜로 음성 통화되죠. 영상 통화되죠. 인터넷만 연결됐으면 어디서든 다 돼. 무료야. 택시 예약도 되고 은행도 되고 요즘 선물도 다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넷플릭스 영화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법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요즘에 TV의 시청률이 엄청 급감했죠.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월 9,900만 원만 내면 영화 다시 볼 수 있어. 뭐 보고 싶은 영화 언제든 무료로 어디를 가도 볼 수 있어. 아이디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동영상 보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요즘에는 검색 뭘로 해요? 저는 뭐 살 때 유튜브로 합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직관적이니까요. 사용 설명서도 눈 아파서 어떻게 봅니까?
이미 쓴 사람이 특징이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그래서 얼마다 여기서 살아 이 얘기 다 해주는 유튜브가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읽는 바른 자세는 어떻죠? 어떤 습관을 바꿀까요? 잘못된 자세, 통증이 있는 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우리의 체형들, 이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대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창업하시게 되면 대중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이 있고 하이엔드 시장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즉 아주 럭셔리하게 비싼 고가의 명품 시장이 있는 거고요. 아주 특별한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틈새 니치 시장이 있는 거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두가 쓸 수 있게 만드는 매스 시장, 대중시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공략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비자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대중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요. 왜 이마트 정용진 씨가 부자가 됩니까? 왜 그 마트에서는 그렇게 싸게 팝니까? 그는 그렇게 해도 되는 자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팔 때 비싼 거 어떻게 팔아? 싼 걸 팔아야 돼. 이 생각까지는 부자 못 된단 말이죠. 그런 분 없죠. 우리는 틈새 시장으로 갑니다. 적정하게 바른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각자들에게 이 제품을 알립니다. 늙기 싫어하고 예뻐지고 싶어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고 꼿꼿해지고 당당한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틈새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하이엔드 시장의 가격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대표님하고 한 10년 전에 우리 두바이나 파리나 세계 중심에 가서 옷띠굿들을 할 거다. 정말 명품으로 맞춤 시장. 우리 프레임이 지금 여기 스틸본이잖아요. 상하, 힘줄이나 고래뼈 이런 걸로 프레임을 지지하고 원단도 최고 송치나 특별한 울, 실크나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맞춤으로 몇 가지 색상하고 테일러메이드로 그렇게 할 생각도 어떻게 갖고 있으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계획하면 되는 거. 하여튼 확장성이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수입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조금 이따 수입 공부를 하시기 전에 이걸 보셔야 돼요. 주변에 편의점 창업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편의점을 김주환 씨가 42살에 창업을 했어요. 이분이 서울 광사구 화곡동이라는 곳에다가 창업을 2018년 6월에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야간에 8시간을 근무하고 주말은 근무하지 않아요. 66제곱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점포 임차비로 권리금 6천만 원을 냈고요. 보증금 6천에 월세 200을 내고 있습니다.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상품 준비 등에 2,300만 원이 들었고 그래서 합산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1억 4,300만 원이 투자가 됐어요. 이게 창업 비용이에요. 근데 우리 바른네타 창업 비용 얼마예요? 네, 포스터 제대로 안 보셨구나. 33만 원이에요. 자, 이걸로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분이 수익이 얼마가 났냐면 월 매출이 평균 6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네. 편의점 조그만 데서. 자, 마진율이 27%입니다. 그리고 정상금이 1,620만 원을 받았죠. 매출에 대비해서. 수익 비율은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김 씨가 70%, 본사가 30%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매출 대비해서 실제 정산 받는 잔액은 1,121만 원이에요. 그리고 본사 지원금이 약 200만 원이 더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월 수익금이 1,321만 원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가는 게 있잖아요. 지갑은 통장에 돈은 지갑을 스칩니다. 쑥 스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금만 남는 겁니다. 지출이 월세 200만 원, 인건비 450만 원, 알바를 썼겠죠. 전기, 수도등, 소모품 및 각종 세금 250만 원. 그래서 영업비용으로 9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순이익은 뭡니까? 이익에서 지출을 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얼마가 남았습니다. 421만 원. 마진 자본 수익률은 35.3%네요. 근데 이것도 불투명해. 자, 1억
1억 4,300을 투자하고 420만 원을 벌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나이스한 경우죠. 지금은 편의점 사장님들이 울어. 알바가 더 많이 벌어간대. 알바는 뭐 따로 뗄 게 없잖아요. 사장은 뗄 게 너무 많아. 차려놓고 알바가 상전이야. 아유 사장님 저 내일부터 안 나올래요 하면 사장 골치 아파가지고 자기가 나오기 싫으니까 또 써야 돼. 맞춰줘야 돼. 얼마나 인력 관리하는 게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나이스한 케이스 한 가지를 본 거지만 저렇게 창업 투자를 해도 수익 대비해서 나가는 게 많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 33만 원에 저런 아이템으로 렌탈 창업을 할 수 있어? 제 시간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렇게 발전될 수 있어? 환자가 많아져?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누가 더 위험할까요? 세상은 이제 이분법을 요구합니다. 창업을 하든지 창업을 안 하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의 양극화가 창업이나 투자를 안 하면 위험하게 만들죠.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전에서 사라질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과 아주 부자인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무서운 시대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억만장자는 더 늘어났고요. 13% 늘어났고 중국의 억만장자 재산은 10년간 9배 증가했습니다. 근데 빈곤층은 20년 만에 올해 증가세로 전환됐어요. 세계은행의 올해 통계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은 중간소득국가에서 나왔다. 하루에 1.9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고 있는 사람이 9%가 증가했다.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미래 대안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나 통장에 잔고 빵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언젠가 빵원이 됩니다. 은행에 돈 넣어놓는다고 이자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생각을 하시고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기회를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6분인데 10분 쉬었다가요. 26분까지 착석해 주시고 정말 오늘 창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업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